외측으로 아픈 경우도 있고 내측으로 아픈 경우도 있고 요 부위가 주로 아픈 거예요. 족저근막이 긴장돼 있다면 발의 운동법도 체크하셔야 되고 발 뒤꿈치, 종아리에 근육들이 긴장된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녀 이진희입니다. 자, 오늘도요 통증 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통증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오늘도 역시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발에 생기는 통증에 대해 얘기 나눠볼게요. 자, 선생님,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늘 그렇게 얘기는 해왔는데 사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그거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발에 이제 통증 수용체들 네. 혹은 감각 수용체들 이런 또 움직임에 관련되는 그 이제 그런 수용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신경 분포가 많아서 네. 신경 반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가락을 자극하거나 발가락에 뭐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아마 제2의 심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발질환하면요, 네. 이 엄지발가락 통증을 일으키는 예. 무지외반증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여기 옛날에 그 되게 유명한 비틀스의 연인 그 분이 한국에 한번 이제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신발 신고 갔는데 그 무지외반증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이힐을 신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무지외반증에서 벗어나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요거 끝나고 이제 골프공으로 네. 무지외반증을 예방하거나 그다음에 발목 관절에 힘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풀 수 있는지 골프공 가지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하이힐을 신는 여자는 골프공과 친해져야 됩니다. 골프공만 있으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제가 그럼 보니까 좀 기대하도록 할게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꼭 네.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네. 그 무지외반증 얘기 계속 해볼게요. 예. 관절이 휘어진 각도가 크면 그 통증도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콜리전 된 부분도 있지만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하. 상황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이게 주로 세 가지 무지외반증이 오게 되면 관절염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지외반증이 있는 그 관절 안쪽에 세사모이드라는 본이 있거든요. 뼈가 있는 동그란 뼈가 그 뼈 근처에서 힘줄이 분대해서 통증이 올 수 있고, 네. 그다음 관절 바깥에 관절 주머니에서 아픈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무지외반증이라 해서 또 똑같은 형태의 통증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무지외반증은 발가락이 휘어진 걸 얘기하는 거고 그걸로 인한 통증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건 네. 직접 찾아서 그 각각을 치료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무지외반증이 오면 그 주위에 근육들이 많이 긴장돼 있거든요. 네. 그 긴장된 걸 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네. 엄지발가락 통증 일으키는 질환으로 좀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네. 무지외반증에서도 흔히 관절염이 동반된다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그 엄지발가락은 관절염이 잘 오는 데예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왜 이 발레리나 같은 경우에 있어요. 이제 이렇게 엄지발가락에 맞아요. 듣잖아요. 예. 엄지발가락 듣게 되면 요 발가락 아래 인대가 손상이 잘 되거든요. 그럼 이제 발레리나 이런 경우에서 이제 잘 다치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풋볼 선수 같은 경우는 요 아래 인대가 손상돼서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터프토라고 하는데 여기가 다치게 되면은 발가락으로 서서 걷는 거 할 때 되게 많이 아프겠죠. 나이 드신 분들이 발가락을 이제 요걸 토로 딱 찰 때 엄지발가락으로 딱 차고 걸으려고 할 때 이 아래 통증은 또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요 아래 통증이 오는 건 터프토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굉장히 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무지외반증이나 네. 뭐 네. 발가락 관절염 같은 네. 경우 마사지로 통증을 없앨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지금 아까 이따가 그 족저근막염 나올 때 같이 얘기를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이 무지외반증이나 무지발발증은 요 발에 붙는 힘줄 있죠. 발에 붙는 힘줄들과 근육줄이 긴장된 것들이 있으면 이걸 같이 풀어주면 되는데 보통 발가락에서 안쪽과 그다음 바깥쪽으로 가는
이 형태에 따라 가지고 발을 누르면서 아픈지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 부위의 근육들이 굉장히 깊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겉에서 들어가서는 잘 힘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발가락을 움직이면서 이거를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나중에 족저근막염 나올 때 같이 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바로 족저근막염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아요. 자,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네. 족저근막염. 근데 정확하게 네. 어떤 거야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네. 잘 못하겠어요. 걷다 보면 발바닥이 아픈 건데 네. 외측으로 아픈 경우도 있고 예. 내측으로 아픈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요 힘줄 요 뼈 앞쪽으로 아픈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요 부위가 주로 아픈 거예요. 이 필로 아픈 거는 족저근막염이라기보다는 요쪽에 이제 발바닥 패드에서 오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통증이 이 종아리서부터 쭉 연관돼서 긴장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예. 여기서부터 쫙 긴장되어 있는지. 어. 그래서 우리가 발뒤꿈치 아픈 것 중에는 물론 발바닥 패드나 혹은 허리에서 내려오는 통증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쉽게 말했듯이 이 종아리 근육이나 아킬레스 힘줄이 붙는 데에서 통증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것이 의외로 발바닥 이 족저근막 따라가지고 통증을 유발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족저근막이 긴장돼 있다 그러면은 발의 운동무게도 체크하셔야 되고 발 뒤꿈치, 그다음에 이 종아리의 근육들이 긴장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이제 족저근막이 스트레스 받는 거는 크게 세 가지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이풋이다. 이 풋 아치가 너무 커져요. 네. 그럼 이게 스프링 역할을 하고 있는 요 아래에 있는 인대는 이 스프링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게 되면은 네. 이 인대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족저근막이 많이 아플 수 있겠죠. 그다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두꺼워질 수도 있고. 그다음 이것이 아치가 풀어져서 없어졌다. 그럼 충격 흡수가 못하니까 얘가 충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받는 데에서 힘줄 닿는 데에서 여기 인대 닿는 데서 부딪히면서 아프겠죠. 그래서 어쨌든 아치가 너무 이 아치가 높은 상태에서 쿠션 역할을 못하거나 딱딱하게 돼 있다거나 하거나 아치가 없어졌을 때 둘 다 족저근막염 올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원인 이외에 네. 아까 말씀드렸죠. 더 중요한 거 뒤에 긴장. 이 뒤에 종아리의 긴장은 이것과 친구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혹시 네. 족저근막염 네. 관련해서도 네. 환자 사례가 좀 있을까요? 카타르에서 저한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아이샤 공주라고 그 서열이 굉장히 높으신 공주인데 그분이 족저근막염 고생을 많이 하셨죠. 아이고. 돌아다니면서 이걸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분은 이제 발 아치가 좀 떨어진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치료하면서 운동과 치료를 같이 하면 보통 이제 웬만큼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고, 네. 근데 어느 정도 호전을 시키는 경우가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니었지만 이분한테는 정말 그래서 아주 뭐 엄청난 후원자가 되셔서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실 여성분들 진짜 네, 족저근막염으로 고생 많이 네, 하시거든요. 네. 발바닥 아치가 없는 평발이면 이게 잘 온다. 족저근막염 오기 쉽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예. 네. 그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발바닥 아치가 없는 평발이거나 혹은 아치가 높아서 근데 충격을 흡수 못하거나 그건 다 잘 오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아까 이제 설명하신 거랑 연결이 되는 나이가 거네요. 드시면서 협착증 환자들이 이제 발바닥 아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예. 나이가 드시고 발바닥을 잡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 발바닥 아치가 떨어지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족저근막염도 잘 오고요. 발바닥으로 가는 신경 자체가 마찰되면서 발바닥 전체가 아픈 증상들 많이 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바닥에 관절염도 잘 오는 거고 여러 네. 증상이 다 발바닥 아치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선생님과 여러 네. 시간 얘기 나누면서 네. 꼭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바로 걷기입니다. 그렇죠. 웬만한 통증에 걷기가 참 도움이 네. 되던데 네. 발 건강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발이 너무 아프면 빨리 걷지 못하고 힘들겠죠. 그래서 발이 이제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해야 될 건데 상황을 잘 보시면서 발을 이제 이것이 걸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걸으면 안 되는 것인지 그거는 다시 도움을 좀 받아서 정확한 검사하에서 진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발은 네.
사실 걷기와 직접적인 네.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네. 안 걸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적당한 걷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걸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 진단이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발이 아픈 걸 방치하면요. 뭐 네. 걷거나 뛰는 등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네. 또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통증 방치하지 마시고 원인을 네. 꼭 찾아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안강 원장님과 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저희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세요. 자, 시작.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